네, 인체정화TV 체험 사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모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간단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대전에 사는 81세 된 이병열입니다. 네. 이병렬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에 이병렬 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청각, 미각, 후각, 또 안면 신경마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조금 안면이 좀 어눌하고 불편한 점 좀 양해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고 이후에 또 네. 새로운 병으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박 원장님 소개 말씀대로 저는 교통사고로 우측 안면 마비에다가 청각, 후각, 미각 전체가 반은 마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내 병변까지 있어갖고 제가 복합 3급 장애자가 네. 판정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2013년도 7월 달에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대학병원에 가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혹이 있어 그렇다고 혹 제거 시술을 받고 그래도 몇 개월을 치료를 계속 받아도 통증이 가지 않아서 또 교수님을 바꿔서 진료를 받았더니 전립선 그 확장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시술을 받았는데 아이고. 점점 통증은 더 심해져서 네네네. 그 마취통증학과로 보내서 마취통증학과에 가서 4개월 치료를 받아도 점점 더 시술을 받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는 건 어떤 과정입니까? 통증을 마취를 시키는 거래요. 그럼 내가 여기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거지 내가 마취나 시키려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를 했더니 다시 비뇨기과를 가라 해서 비뇨기과에 왔는데 점점 더 통증이 심해서 10m도 제대로 걸을 정도가 아이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연락을 했더니 삼성병원으로 예약을 해서 그 다시 이제 삼성병원에 가서 그 검사한 결과 방광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병명이 간질성 만성 방광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긴급으로다가 염증 제거 시술을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시술을 받고 나서 통증이 없어 걷는 건 마음대로 걷는데 소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변을 보려면은 스스로 그 변기에 서서 앉아서도 못 보고 밖에 나와 앉아서 힘을 주면은 대변이 먼저 찔끔 나오면서 피가 나오다가 이제 소변이 찔끔 나와요. 그러면 그 소변을 그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잔류가 항상 70%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변을 보고 30분도 못 가서 또 화장실 또 가야 되고 그런 실정이었었는데 그래서 딴 병원에 여러 군데를 그 지인들이 얘기하는데 소개를 받고서 다녀봐도 똑같은 얘기로 일중 한의원이라는 데 가서 이제 한방 치료를 또 침과 뜸과 이렇게 시술을 받으면서 다시 출혈이 심해서 삼성병원을 갔더니 염증이 또 심해져서 그러니까 시술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2차 시술을 하고 그래도 안 돼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에서 방광이가 불치니까 잘라내고 소장으로 다 방광을 만들어 붙여야 된다. 네. 그런데 결과는 10%는 스스로 배뇨를 하질 못하고 소변을 못 보고 배뇨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거부를 하고 다시 누구의 소개를 받고 고대에 가서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하고서 새로 신약이 개발된 게 있어서 이걸로 코팅을 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치료를 받으니까 그 통증이 좀 완화되고 소변이 좀 양이 많이 나오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서 이게 치료가 되나 보다. 근데 4개월을 치료를 받고 났는데 그 뒤에는 도로 마찬가지가 원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웃에 있는 후배가 가보자. 그래서 4월 15일 날 김세현 박사님의 강연을 듣는 순간 이거다 싶은 게 그날 저녁에 박사님과 상담을 받고 그 이튿날 인체 정화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몇 년도였죠? 19년도 네네. 4월 16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네네. 장 관리를 2번을 하고 그 비우기를
완전 효소식을 한 달간 하고, 그리고 다시 채우기를 또 박사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53kg 나갔습니다. 그 박사님이 너무 저체중이니까 채우기를 해라. 그래서 채우기를 해도 체중이 빨리 늘질 않더라고요. 그 55kg까지 2kg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비우기를 또 시작을 해갖고서 또 한 달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또 체중이 또 빠져서 또 그거를 반복을 쭉 하면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출혈도 멎고 통증도 가시고 뭔가가 아주 편해졌어요. 변기에서 소변을 못 보고 밖에 나가서 땅을 파놓고 간이 그 화장실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변을 보던 그것을 안 하고 변기에서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 6개월 되면서 지금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내가 어느 상태인가 참 궁금하다고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싶은데, 그러니까 그럼 가서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고대병원에 가서 비뇨기과에서 방광 내시경을 해보자 해서 방광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중단하고 처치를 받고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에 교수님이 들려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세포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거 MRI 그거 예약을 해갖고 MRI를 찍어보니까 그 결과가 장기 4개, 방광, 전립선, 정랑 2개가 다 암 말기라는 얘기를 빨리 입원을 해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치료를 다닌 것이 1년이 넘는데 암이라는 게 갑자기 사기가 되는지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때 그러면은 암기 말기가 되도록 교수님 왜 그간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냐고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말씀이 삼성병원에서 진료 일찍 가져왔을 때 그 수치가 0.5였었다. 근데 여기 와서 초진 때 검사한 결과 그때도 0.5 수치가 그 2년이 넘도록 수치 변동이 없어서 이건 진행형은 아닌 게다 하고 자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나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술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족한테 알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혼자 그걸 결단을 내리냐 하고서 제가 집에 와서 다시 자식들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암병동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중증 환자로. 거기에 암병동의 교수님, 신 교수님은 장기를 한번 드러내면은 다시 보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드러내도 늦지 않다. 그 방사선 치료를 하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서울을 다닐 수가 없어서 대전으로 전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전에 와서 을지병원에서 전원을 왔었는데 저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박사님 그 상담을 받고서 인체 정화를 할 것을 결심을 했는데 자식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펴서 어쩔 수 없이 을지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걸 2번 하는 걸 보고 자식들이 다 이제 귀가를 하고 3번째 이제 하고 났는데 통증이 너무 또 심한 거예요. 하면서 소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또 그 진료를 청해 갖고서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암세포를 그 치료하는 과정에 옆에 있는 성한세포가 화상을 입어서 그렇다. 그러니 3개월 반 치료를 한 뒤에 그 화상 입은 세포를 또 3개월 반 동안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MRI를 찍어 봐야 그때 가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방사선 치료할 것을 거부를 하고 인체 정화를 다시 하루에 5번씩을 어떤 때는 6번을 이렇게 효소를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온다고 그러면은 너희들 뭐 하러 오냐? 못 오게 제가 말렸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지 너희들이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못 오게 하고서 제가 6개월 후에 다시 고대에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MRI 촬영을 하고서 결과를 보러 갈 때 자식이랑 같이 갔는데 교수님 말씀이 받으라는 방사선 치료도 6번밖에 안 받고 맞으라는 호르몬 주사도 안 맞고 그러니까 자식이 옆에 있다 아버지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미안해 너들한테 내가 거짓말했어. 나 방사선 치료 계속 안 받았어. 이렇게 애들을 다독이고 놨더니 교수님 말씀이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로 2년간 몸 관리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기분은 참 날아가는 것 같았었어요. 이게 몇 년도였죠? 이게? 2019년도 10월. 2019년 10월. 네. 이게 지금 10분 넘게 아주 긴 스토리를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제가 잠깐 요약하자면 간질성 방광으로 여러 치료를 해서 안 되다가 네. 인체 정화를 만나서 한 4개월 강력하게 하고 난 뒤에 소변도 잘 보고 몸 전체가 너무 좋아져서 네. 확인차 갔다가 이제 방광 내시경 상태에서 출혈이 생겨버리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말기암이 여러 장기에 퍼져 있었다. 이제 오히려 그 나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갔는데 거꾸로 말기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소변은 막히고 몸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걸 느껴서 그냥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네. 다시 한 번 더 6개월 정도 강력하게 해독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네, MRI 촬영했죠. 말기암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다. 네.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은 이렇게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다. 네. 지금까지 얘기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하고 여 검사를 했는데 다 이상이 없다, 정상이다. 그러면서 그간에 또 6개월 있다가는 MRI 촬영을 하고 또 뼈 촬영까지도 했습니다. 뼈를 전해됐을는지 모른다. 네. 또 이래갖고 했는데 그런데도 전혀 암세포가 없다. 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날 또 MRI를 또 촬영을 했어요. 네네. MRI 촬영했는데 뭐 암세포는 변함이 없고 교수님 얘기가 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여길 왜 오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교수님 얘기하셨잖냐고 3개월만큼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나 검사로 다니는 거라고. 어쨌든 암은 좋아졌으니까 네. 이제 또 재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 위해서 3개월을 정기적으로 가는데 이제 교수님은 못마땅하신 거지. 자기가 시키는 대로 치료 안 해도 암은 좋아졌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받으라는 방사선 치료도 6번밖에 안 받고, 그 호르몬 주사를 맞으라 그도 안 맞고, 교수님이 처방해준 처방전 저 한 번도 약 먹은 적 없습니다. 그간 3차 발효 복합 배양물을 가지고 저 인체 정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불쾌한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관심이 없겠죠. 네, 이랬어요. 아, 선생님. 네. 간질성 방광염에 또 말기 암에 또 인체 정화에 좀 그런 과정에서 물론 열심히 하면서 힘도 드셨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습니까? 네. 네, 그간에 제가 그 병원에 다닐 때는 한 달에 결제되는 금액이 카드 결제되는 금액이 250~60만 원씩 나갔었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인체 정화를 하면서 일절 병원을 가지 않고 약을 먹질 않으니까 한 달에 나가는 결제 금액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통장을 보면은 그게 다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면 200만 원 돈이라는 게 결국은 병원비하고 약값이 들어간 게 아니었나. 그러면 병원비하고 인체 정화하는데 그 비용하고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병원은 많은 돈이 드는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인체 정화는 더 적은 비용으로 그 근본적인 건강 문제도 해결에 더 효율적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오늘 생생한 체험 사례 감사하고요.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좀 좋은 부탁합니다. 저는 그간 병원에서 엄청난 고통으로 참 7년간 고된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 성기를 잘라버리면 고통이 안 온다 하면은 그냥 잘라버리려고 그런 생각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인체 정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통에서 헤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인체정화 TV 체험 사례 특집. 다음에는 또 소중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